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도 5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3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한 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4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3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듭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영하 4도, 포항과 경주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3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본격적인 초봄 날씨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6일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어제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돼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찍은 경북 영덕 산불 현장입니다. 흑백 화면 한가운데 빨간 점이 눈에 띕니다. 나무 사이에 남아있던 잔불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다가가 잔불을 뒤적이자 불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할 타는 정도는 아니고요. 따뜻할 정도. 나무가 썩어서 이제 그 잔불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지난 16일 시작된 경북 영덕 산불은 산림 4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36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이후 나흘 동안 22건의 잔불이 발견됐습니다. 언제든 다시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컸던 겁니다. 때문에 낮에는 헬기와 일반 드론이, 헬기가 뜰 수 없는 밤에는 열화상 드론이 잔불 발견에 동원됐습니다. 실제로 진화된 잔불의 약 70%에 이르는 15건의 잔불을 열화상 드론이 발견했습니다. 영덕군은 잔불이 대부분 꺼졌다고 보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던 집중체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건조특보가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야간 산불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바람도 특히 또 강풍이 막 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이게 큰 불로 발전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농업용 반사필름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대위는 오는 28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범대위는 포스코에 오는 22일까지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시설 포항 설립, 지역 상생협력 대책, 절강 재투자 등 4개 요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 이전 반대 시민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3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서울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 대구권 주요 행정기관과 대학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수도권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의 각 기관 단체들은 포스코의 지주회사 포항 환원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포항을 찾아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유세를 벌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포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포스코 본사는 포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겨우내 이어지고 있는 가뭄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요즘 산불 위험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농사 시작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 태우기가 여전한데요. 동력 파쇄기를 이용하면 태우지 않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남은 나뭇가지를 기계 안에 넣자 잘게 부서져 나옵니다. 깨를 털고 난 줄기나 고추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력 파쇄기가 보급되면서 태우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소각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제거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서 나뭇가지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을 살펴보면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중 논밭두렁을 태우다 난 산불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일체 파쇄의 날을 운영을 하고 동력 파쇄기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 산 전체가 마른 장작처럼 건조해진 상태여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음 달 3월은 1년 중 가장 건조하고 통상 4월까지는 건조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영농철 소각을 줄이기 위해 동력 파쇄기 보급과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소각 금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산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턱뼈가 으스러지고 기절할 만큼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 아직 다친 몸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 개학을 하면 가해 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남학생이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옷에도 핏자국이 흥건합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은 동급생 B군의 계속된 욕설과 협박 문자에 불려나간 자리에서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마구 맞았습니다. 발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기절한 A군을 B군은 계속 때리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A군은 턱뼈가 다 부러져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전치 8주의 중상이었습니다. 기절했는데도 거기서 안 멈추고 라이터 주는 손으로 도축을 계속 때렸죠. 뼈가 부러지면서 잇몸을 뜯고 나왔죠. 한 여학생과 연락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군은 다른 친구를 시켜 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도 피해 학생과는 다른 학교에 배정해 분리하도록 정해놨지만 경북교육청은 경산시를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할 권한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성적 등에 따라 각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예외로 본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평준화, 비평준화 구분이 왜 있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제 전학을 이행시켰다는 게 서류상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교육기관에서 같은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가고.
경상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에게 전학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불안과 수면장애로 얼마 전부터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B군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부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표준화된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교육지원청에 보급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개정된 법률과 각 시군별 사례를 반영해 보완했고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불복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년 전 공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며 설치됐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로 9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2천여 농가 2,400여 헥타르 면적에 대해 농작물 재해 보험이 가입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수당이 오는 28일에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의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이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경주시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라의 달밤 황금 조명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문 호반 산책길과 동궁과 월지, 교촌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와 사적지에 올해 23억 원을 들여 야간 조명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또 6월까지 황성대교와 경주교, 보문교를 잇는 5.8km 구간 알천 산책로에 43억 원을 들여 경관 조명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항해경은 어제부터 3주간 현장 부서의 주요 장비와 안전장비를 점검합니다. 해경은 함정과 연안 구조 장비, 부두 시설물 등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5개 분야 33개 항목을 집중 점검합니다. 따스한 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4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3일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듭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영하 4도, 포항과 경주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3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본격적인 초봄 날씨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